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이런 언론적인 말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저게 청와대입니까? 저게 컨트롤타입니까? 예, 국정이 지금 형편없이 표류하고 있는데 도대체 문재인이란 대통령은 리더십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원의 만사행통 최만통입니다. 오늘도 모든 일들이 만사행통처럼 잘 풀려나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더욱더 무서운 기수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서 7,175명을 기록했습니다. 1년 한 10개월 전 코로나 발생 초기에 했다면 정말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경악과 충격 속에 빠졌을 건데, 이제 코로나에 대해 내성이 생긴 걸지 조금 그 충격의 감도는 과거에 비해서는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의 의미를 곰곰 되새겨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 2,000명 가깝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급격하게 늘고 있고, 이런 방역 비상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어저께 국무회의를 평상처럼 물론 코로나 사태에 대한 언급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좀 한가한 대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감출 수 없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도 이 코로나 비상시국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서로 머리를 맞대 범국가적 방역 대응, 방역 대처를 힘을 모아 해주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K방역 어쩌고 하며 자랑이나 하고 준비도 없이 위드 코로나로 간 결과가 지금 7,000명대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범지구촌, 전 세계적인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준비 없이 우왕좌왕하는 듯한 그 방역 당국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 저 무능한 분에게 맡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시기에는 자기가 팔을 긋고 방역 살인마를 자임하고 나서야 할 판인데 그냥 평상적인 국무회의에서 몇 마디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이런 언론적인 말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저게 청와대입니까? 저게 컨트롤타입니까? 예, 국정이 지금 형편없이 표류하고 있는데 도대체 문재인이란 대통령은 리더십이 없습니다. 저렇게 유약한 대책 없는 리더십으로 나라가 표류하게 만든 그 책임을 우리 함께 통감해야 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4년 7개월 동안 나라를 이렇게 기틀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기강은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대장동 게이트 지금 불씨가 식어가고 있고 국민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불씨는 반드시 다시 타오를 겁니다. 이 코로나 비상시국 때문에 잠시 비켜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장동 특검 의혹을 안철수, 심상정 제3지대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두 후보는 국민연금 개혁, 미래 세대의 과실을 우리가 땡겨서 먹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연금을 받아야 될 때 연금은 남아있을지조차 불확실한 그런 연금 개혁에 대해 윤석열, 이재명 두 주요 후보, 두 양당의 여야 양당의 주요 후보들은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뜨거운 감자입니다. 손에 들고 있으면 손을 댈 수 있는,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연금 개혁에 나선다면 나도 싫어합니다. 그들이 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미래세대인 20대 30대 우리 아들 딸들입니다.
그들의 표는 아직은, 그들의 목소리는 아직 위력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후보가 비겁하게 이를 외면하거나 우선순위에서 저 멀리로 제쳐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정말 모든 대선 주자들이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줄 게 아니라 그 부담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 범국가적 대책을 현 정부와 대선 주자들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계획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미래에 관련되는 것이고, 미래 세대의 과실을 우리가 미리 탕진해버리는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참 변신의 귀재답습니다. 자기를 일 잘하는 일꾼으로, 또 아주 시원시원하게 일을 잘하는 추진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로 막 변신해가고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의혹이라든지 과거의 여러 가지 잘못들, 과거의 행적들, 그런 것들을 지우개로 싹싹 지우고 경제에 관심을 갖고 일도 잘하고 하는 그런 긍정적 의미로 착착 변신하고 나오는데, 그 변신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정말 어제는 또 뭐 서울대 경제학관지에 가서 경제를 강조하는 행보를 했더군요. 그러면서 부자는 금리를 낮게, 또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금리를 높여받는 그런 잘못된 행태를 기본금융이라는 자기의 개념으로 자기의 그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서민층을 파고들었습니다. 경제는 정치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포퓰리즘적인 행태, 이런 것들을 호도하려는 그런 언급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후보의 변신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금 어느새 과거의 대장동 의혹, 대장동 수렁에 빠져있던 데서 탈출에 거의 성공한 듯 합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잘 안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아주 뭐 전면에 나서서 사진을 찍으려도 자기가 주인공처럼 찍고, 그런 것을 버젓이 선대위 그 홍보물로 채택을 밑에 사람들이 하는 건지, 후보가 돋보여야 됩니다. 왜 이준석 대표가 후보인 것처럼 그렇게 중심에 서서 시선을 독차지하는 그런 어린애 같은 행태를 보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30대 젊은 사람이고 인기 자기가 독차지하고 싶더라도 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후보에게 양보하고 후보가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조연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후보를 오히려 조연으로 밀어내는 이런 행태, 잘못된 행태입니다. 상임위원장에 홍보미디어 본부장까지 요직을 줬으면 그에 맞게 대표동 처신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윤석열 후보 홍보 전략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재명은 MB를 카피하듯이 MB가 BBK 의혹 이런 것들에 협조했을 때 경제 일꾼론, 경제 대통령 뭐 이런 것들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신하는 데 성공을 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그걸 잘 흉내내 소화해서 탁월한 연기력으로 변신에 성공을 한 반면, 우리 윤석열 후보는 아직 자신이 공정, 상식, 뚝심 뭐 이런 긍정적 이미지들을 정책과 연결해 보이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그 참모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참 그 수준이 좀 낮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이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윤 후보의 그 공정, 상식, 뚝심 이런 긍정적 키워드들을 어떻게 정책과 연결시켜 공인할 수 있는지 정말 고민을 해서 빨리빨리 윤 후보의 장점들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그런 홍보 전략을 만들어 윤 후보의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메시지는 결코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간명해야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brief and clear.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듯 단순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공정, 상식, 뚝심 이런 추상어들을 어떻게 실감나게 구현할지 고민하십시오. 왜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을 따름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비해 윤 후보는 그 장점을 제대로 잘 못 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보십시오. 전선을 확 바꿔가지고 일하는 후보 어쩌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를 그냥 뭐 인간성이 어쩌고 저쩌고 해본 대로 소용없습니다. 벌써 이미지를 일하는 쪽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장동을 어떻게 했느냐. 과연 저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냐. 몇 명에게 수천억의 이익을 돌렸다라는 이런 식의 일 잘하는 이미지의 흑우 그런 것들을 아주 눈에 보이게 실감나게 유권자들에게 폭로하고 깨우쳐주고 그런 전략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냥 공허한 이벤트 뭐 선정적인 뭐 공격 뭐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약점들 때문에 이번 대선은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낙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사자가 토끼를 사냥할 때도 항상 바람의 반대 방향에서 그 토끼가 사자 냄새를 못 맡도록 방향 설정을 잘하고 숨을 죽이고 비호처럼 날아갈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 급수를 물에 뜯어 명을 끊고 사나이 성공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선은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지지율을 한 5, 6% 앞서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얼마든지 이것은 뒤집어집니다. 특히 호남 공약 역대 현 야당이 여당으로 돼 있었던 어쨌든 두 자릿수를 지지율을 기록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달라야 합니다. 두 반드시 득표해야 하고 그것도 20%가 넘는 그런 역대급 호남 득표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초선이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전략 마인드도 있는 박수영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지금 호남 동행 등을 통해 호남 유권자의 공략에 우리 당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는 일단 호남 총리를 런닝메이트처럼 미리 밝히자. 물론 잘 선정해야 됩니다. 인품과 능력까지 있어야지 뭐 호남 출신이라고 해 아무런 흠이 있는 사람을 했다가는 오히려 역풍만 일으킬 겁니다. 그 호남 총리를 미리 해두는 것은 호남 여론을 견인하는 효과와 함께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그 총리가 인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효한 카드입니다. 호남 총리를 흠도 없는데 반대했다가는 자기의 텃밭에서 민주당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남 총리 카드는 인준을 받기 위해서도 아주 유효합니다. 이 호남 총리, 호남 후보 그 외의 교육부 총리, 경제부 총리 같은 분들도 섀도우 캐비넷처럼 우리나라 사정에서 원내각제인 영국이나 이런 데처럼 섀도우 캐비넷을 장관 하나하나까지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총리라든지 부총리 가운데 중요한 부분 또 정부 기구를 개편하려면 무엇을 신설하겠다, 청년부를 신설한다라든지 이런 주요 골자는 미리 밝혀두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박수영 의원의 제안에도
우리 윤 후보가 귀를 기울이고 이 대선판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오늘 조간신문들 눈에 떠있는 칼럼들을 좀 써볼까요? 대통령이 되는 손쉬운 방법이라고 채널A 메인뉴스 앵커도 한 김성년, 지금은 채널A 취재윤리 에디터를 맡고 있네요. 우리 김성년 에디터의 제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을 잘 쓰라는 겁니다. 사람을 잘 쓰는데 뭐 대통령이 되고 난 뒤를 미리 알 수는 없으니 3월 9일 대선 때 동시에 치러지는 5군데 종로를 비롯한 재보궐선거에 정말 젊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라는 겁니다. 선대위 때처럼 그렇고 그런 구태인한 인물들 말고 참신한 인사로 승부를 보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네요. 참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사설 두 번째 사설이 눈에 띄입니다. 제3지대의 안철수, 심상정에게 뭔가 양당 정치를 무슨 대안을 내놓은 그런 말이 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일보 기사 가운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네요. 문재인의 복심들인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을 했죠. 또 진성준은 정비선을 지냈는데 이 사람들이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는 실정에 대해 진작에 성찰해야 한다. 이런 꼬집는 말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네요. 윤석열 선대위는 한마디 눈에 띄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신 부작용, 인과를 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뭐 증명하라는 식으로 뭐 그거는 우리 법의 원칙이기도 합니다만 입증 책임은 민사적인 문제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측이 지게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정부가 오히려 지겠다는 그런 파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눈에 띄입니다. 조선일보의 사설 중에는 세 번째 사설, 대장동 말고도 지역화폐, 경기도의 지역화폐도 대장동 꼭다리밖에 특정인 자신이 뭐 선거동을 도왔던 뭐 신모 씨에게 몰아주었다. 그런 비판을 이재명 후보의 의혹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칼럼으로는 한삼이라는 환경전문 스님 논설위원이 우리가 G7 초대장을 받았는데 너무 많은 비용, 그래 탄소 제로에 드는 엄청난 비용, 선진국보다 더 적게 배출하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일본의 해민병원이 나라가 위기라며 전체 병상을 코로나 병상으로 내는 어떻게 하는 게 참 눈에 띄고 참 어려운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종전선언 집착하지 마라. 베이징 올림픽을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 정부 공식 대표단은 보내지 않고 선교단만 보내겠다고 아마 곧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선진국들이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서훈을 중국에 보내 뭔가 자꾸 짱재서 이런 시진핑 이런 국가주석의 종전선언에 도움되는 그런 걸 끌어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무망한 일입니다. 되지도 않을 종전선언에 집착하지 말고 코로나 방역에만 더 신경 쓰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눈에 띄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혁명이라는 서울대 경제학과의 김병영 교수, 이분이 참 아주 실정주의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잘 짚어내는 분입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시장을 이기지는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에서 2019년 김정은이 시장을 늘리려고 기도를 해봤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다시 시장의 힘이 역동적으로 꿈틀꿈틀한 듯하다. 그래서 북한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칼럼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상입니다.